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 빨랫줄에 걸린 흰 셔츠가 바람에 나부끼던 어느 가을 오후였다. 정희는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를 걷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올해로 67, 남편 태수와는 45년을 함께 살아왔다. 결혼 초엔 가난했지만 함께 버텨온 세월 덕에 이젠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그날도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저 태수가 욕실에 놓고 간 작은 봉투 하나를 보기 전까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과 건강 그리고 행운이 어르신 가정에 찾아갑니다. 봉투 안에는 정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 통장의 이름은 남편 태수. 하지만 그 안의 거래 내역은 모두 낯선 이름들과 낯선 주소지였다.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고 거실로 나와 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통장을 다시 꺼내 손으로 더듬었다. 너무 낯선 이름 하나가 자꾸 눈에 밟혔다. 이민정. 누구지? 그 이름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오타일까? 지인일까? 그런데 거래 내역에 적힌 메모는 더욱 이상했다. 학원비, 월세, 입학 축하, 소풍비. 정희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학원비? 입학 축하?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그날 밤 태수가 잠든 후 정희는 몰래 태수의 핸드폰을 열어봤다. 지문 잠금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태수가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처럼. 사진첩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남편은 분명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정희와 함께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살아온 45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민정이라는 이름, 낯선 여자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수의 얼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와 사진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정희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 먼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통장에 찍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이민정이라는 이름이 우편함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정희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네, 누구세요? 저기 혹시 이민정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이 사진 속 남자 우리 남편이에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안쪽에서 한 여자아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정희를 보고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놀랍게도 태수의 젊은 시절 얼굴과 닮아 있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말 이 아이가 태수의 아이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태수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손에 쥔 통장과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말 좀 해줘요. 내가 뭘 보고 온 건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정희야,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 정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렸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회사 그만두고 한참 힘들던 시기였어. 우연히 만났고 잠깐이었어. 잠깐이었는데 아이까지 있었어. 처음엔 나도 몰랐어. 몇 년 뒤에야 말해줬고 그땐 이미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용기? 그게 용기의 문제였을까? 정희는 그날 밤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물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슬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혼자 품지 않기로.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친정집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거기엔 태수와 처음 만났던 날, 첫 월급으로 사준 구두, 첫 아이를 잃고 둘이 함께 울던 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저 사람과 이 모든 시간을 잊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태수는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해. 그래. 무슨 말이든 들을게. 정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건을 내걸었다. 민정과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말 것, 아이에게 책임을 질 것, 하지만 자신과의 삶 역시 무책임하게 끝내지 말 것. 우린 가족이야. 당신도 나도 그 아이도. 그게 현실이야. 당신이 만든 고맙다.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며칠 뒤 정희는 이민정과 다시 만났다. 카페 한켠에서 셋이 마주 앉은 자리. 이민정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태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이 책임져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같은 분이 용서해 주시다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직 분하고 슬퍼요. 하지만 아이는 내가 미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말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죄야. 그날 이후 정희는 종종 아이를 만났다. 생각보다 아이는 예의 바르고 밝았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아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세월은 언제나 흐른다. 모든 상처를 지우진 못해도 둥글게 만들어주긴 한다. 몇 달 뒤 정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담겨 있었다.